안녕하세요. 영어원 강사입니다. 네, 이번 강좌에서 파이썬 자료구조 마지막 시간인데요. 딕셔너리 다뤄볼 예정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구조는요. 리스트랑 튜플, 그리고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묶어놓는 묶음 데이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자료구조와 딕셔너리가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아이템마다 값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땡땡, 이 콜론이 나와 있고요. 콜론 앞에는 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 땡땡 뒤에는 value라고 해서 값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 리스트나 튜플, 스트링, 셋 이런 것들은 각각의 아이템마다 하나의 value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의 아이템이 두 개의 데이터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키와 value 이게 왜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냐? 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데이터 형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쓸 때는 중괄호를 통해서 우리가 감싸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괄호를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set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set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중괄호를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이 아이템이 value밖에 없어요. value 1, value 2.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외관을 비교해봤을 때 얘는 value만 나열이 되어 있고 딕셔너리는 키랑 value 쌍이 있죠. 이 콜론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외관상 구분이 가능해요. 이 친구는 셋이고 이 친구는 딕셔너리구나. 이 중괄호는 같은 것을 사용하지만 아이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외관상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아이템을 비워놨을 때는 구분이 안 되겠죠. 이건 빈 셋일 수도 있고 빈 딕셔너리일 수도 있는데 파이썬이 그래서 정해놨어요. 파이썬이 정해놓기를 이거는 이제 비어있는 딕셔너리로 여기자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럼 강사님, 비어있는 셋은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비어있는 셋은 셋 함수를 아무 인자 없이 호출함으로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셋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도 이 함수를 활용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요 세 가지 특징을 봐야겠죠. 일단 순서는 보장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장될 때 순서가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리스트나 스트링에서 순서를 보장한다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게요. 이 녀석들은 번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딕셔너리에서 인덱스를 통한 접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저장될 때 이 순서를 보장한다 뿐이지 인덱스를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순서가 보장된다는 사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유익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하진 않을 거니까요. 자, 그럼 궁금하실 만한 게 이 순서가 보장되는 데이터인데 인덱스로 접근하지 않고 어떤 접근을 통해서 이 값에 접근하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는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키를 통해서 접근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키에 대한 설명은 중복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특성과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일종의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표인 거죠. 지금 제가 하나의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땡땡 앞에 이 키를 지금 비워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값들을 제가 어떤 의미로 적어 놓은 거냐면 얘는 영원의 나이고요. 얘는 수호의 나이, 얘는 정원이의 나이입니다. 이랬을 때 저는 이게 누구의 나이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키로 이 라벨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값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0이라고 하는 건 수호의 나이였으니까 수호라고 하는 라벨을 달아줄 거예요. 다음에 22라고 하는 거는 정원이의 나이였으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딕셔너리를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영원의 나이가 궁금하다고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키로 접근해서 밸류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원의 나이가 궁금해지면 정원이라고 하는 키로 접근함으로써 이 정원의 나이 20이라고 하는 값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 정보에 이름표를 붙여놓은 이 딕셔너리와 나이 정보를 그냥 나열한 리스트랑 뭐가 다르냐면요. 데이터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 0번의 인덱스에는 영원의 나이를 넣기로 했고요. 1번 인덱스에는 수호의 나이를, 2번 인덱스에는 정원의 나이를 넣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는 변경 가능했죠? 그래서 이 1번 인덱스를 삭제할 거고요. 0번 인덱스 삭제했어요. 그러면 2번 인덱스는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은 0번 인덱스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이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지금 누구의 나이였는지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이 딕셔너리에서는 제가 영원의 나이를 제거하고 수호의 나이를 제거했다 한들 이 20이라고 하는 나이는 이 키랑 함께 다닐 거기 때문에 누구의 나이인지 까먹지를 않죠.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이 딕셔너리의 사용자가 직접 라벨링을 하기 때문에요. 좀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리스트는 그럼 라벨이 없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얘도 일종의 라벨이 있습니다. 얘는 0번이라고 하는 라벨, 얘는 1번, 얘는 2번이라고 하는 라벨이 엄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번째 정보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라벨을 직접 정하질 않는 거예요. 이 라벨은 우리가 직접 정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좀 거칠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우리가 직접 정해주진 않지만 시스템이 붙여주는 라벨이고, 이 딕셔너리의 키는 우리가 직접 정해주는 라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붙여놓은 이 라벨에서 중복이 돼도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0원이라고 하는 키가 또 등장하는 거죠. 이거 지금 허용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허용되지 않는 게 적절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키를 붙여놓는 이유 자체가 특정 값에 대해서 이름을 붙임으로써 해당 값을 불러주기 위함인데, 이게 중복이 허용된다면 0원이라고 호명하는 게 이게 의미가 좀 탁해지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인덱스도 일종의 라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다음에 0 인덱스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0번이라고 하는 이 순서는 고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중복 데이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특징으로 2번, 중복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물음표가 적혀 있어요. 이걸 왜 물음표라고 적어놨냐면, 이 키는 중복이 안 되거든요? 키는 중복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의 나이가 20살이에요. 근데 수어의 나이가 20살이에요. 이거 문제 될까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는 중복될 수 없지만 value는 언제든지 중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변경 가능하다는 특성인데요. 이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해당 자료 구조에 어떤 값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수정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건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음으로는 딕셔너리를 사용하실 때 키와 value에 있어서 타입 제약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value는 여기 all 타입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타입이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키라고 하는 녀석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 친구는 변경 불가능한 데이터가 와야 되고요. 해시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int나 string, tuple 같은 데이터들이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왜 변경 불가능하고 해시 가능한 데이터가 와야 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이 해시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추측컨대 이걸 설명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10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딕셔너리에서 조금 산으로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 강좌 자체의 뒤편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라고 하는 테마로 좀 정리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진 좀 가려운 걸 참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암기해주세요라고 하는 멘트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가려움을 참으시고 이 두 가지 속성은 암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라고 하는 거, 변경 불가능, 그리고 해시 가능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딕셔너리의 참조인데요. 이렇게 딕셔너리를 저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불러올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참조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딕셔너리는 인덱스로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키로서 참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해당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0원이라고 하는 키를 주게 되면 그 결과로 0원 키에 해당하는 value 20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키를 통한 접근은 이 대괄호만 있는 건 아니고요.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해주더라도 얘도 역시 20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없는 키를 줌으로써 접근할 때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강이라고 하는 키 없잖아요. 자강이 없었을 때 이때 자강이라고 하는 키를 주면 이 위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땐 키 에러가 나면서 프로그램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자강이라고 하는 키를 준다고 하더라도요. 이 함수의 결과 none이라고 하는 값을 뱉어줄 뿐이고요. 프로그램이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키스, 밸류스, 아이템스 이걸 좀 묶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딕셔너리 바탕으로 해서 키스라고 하는 걸 호출하게 되면 이건 키들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땡땡, 콜론 왼쪽에 있는 이 키들을 싹 다 모아다가 키스로 뱉어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키스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 이 키들만 모은 데이터를 뱉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강사님,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은 뭡니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스라고 하는 고유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스트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리스트로 변환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키스의 결과가 고유의 타입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values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키들만 모아서 뽑아왔으니까 다음엔 이 value들도 역시 모아서 뽑아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도 20, 21, 22라고 하는 데이터가 모여있는 값을 뱉어줄 거고요. 이때 얘 타입은 뭡니까? 라고 하신다면 얘도 역시 values라고 하는 고유의 타입을 뱉어줘요. 얘도 리스트로 쓰고 싶다면 리스트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템스인데요. 아이템스는 얘네 다 뱉어주는 거예요. 강사님, 그럼 다 뱉어줄 거면 그냥 이 딕셔너리를 쓰면 되지 왜 아이템스라고 하는 걸 따로 분리했습니까? 라는 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이 아이템스라고 하는 함수는 이 오른쪽에 네모박스에 있는 형태로 값을 뱉어주는데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딕셔너리에서 이 땡땡을 기준으로 한 이 하나의 아이템은요. 지금 이게 두 개의 값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의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서 담아줍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키 그리고 밸류 각각의 아이템으로 분리해줘요. 마찬가지로 수호도 분리가 되었고요. 정원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를 따로 쓸 수 있도록 아이템을 분리해주는 것, 이게 아이템스였습니다. 자, 이 세 시리즈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진 않고요. 여기서 그나마 좀 많이 쓰이는 건 키스 정도인 것 같아요. 빠뜨릴 뻔했는데 이 아이템스라고 하는 결과의 타입도 역시 아이템스라고 하는 고유의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이 키스, 밸류스, 아이템스 이 3총사는요. 이번 딕셔너리 실습에서 다뤄보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 세 함수는요. 반복문과 함께 쓰세요 라고 설계된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과 함께여야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 실습 시간에 이걸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거 참고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딕셔너리의 추가와 수정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걸 왜 같이 보게 되냐면요. 같은 명령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특정 딕셔너리에 키로 접근해서 밸류를 넣고자 할 때 이때 키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딱 들여다봤더니 해당 키가 있었다 라고 할 때는요. 해당 키에 들어있던 밸류를 이걸 밀어버리고 새로운 밸류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 키에 있던 밸류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밸류를 덮어 씌우는 거니까요. 이거 수정인데 만약에 이 키에 접근했는데 해당 키가 없더라 라고 할 때는요. 신규 밸류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없는 키와 밸류를 이게 추가를 해줬으니까 얘는 수정이 아니라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듯이 이 같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서 수정이 되기도 하고 추가가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키에다가 0원이라고 하는 키를 줬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 딕셔너리를 보셨을 때 0원 키 존재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밸류를 21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20이 아니라 이게 21로 덮여 씌워진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수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0원이 아니라 정원이라고 하는 키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그리고 밸류에는 22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딕셔너리에 들어가 봤더니 정원이라고 하는 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원이라고 하는 키가 등록이 되고요. 밸류에는 여기 들어간 값, 2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없는 키와 밸류 싹이 생겼으니까 이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앞으로 볼 코드들이 다 이런 방식일 건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업데이트 함수인데요. 업데이트 함수는 이 인자로 딕셔너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딕셔너리2라고 하는 변수를 이 아래에 있는 네모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딕셔너리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건데요. 자, 보면 0원이라고 하는 키는 이미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발생하는데 기존에 있던 20을 덮어버리고 이걸 수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원이라고 하는 키는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위에 속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인자로 딕셔너리를 주게 되면 아까 위에서 추가했었을 때는요. 이렇게 키와 밸류쌍을 하나밖에 못 준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아래의 경우에서는 딕셔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쌍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방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업데이트 함수 속에 인자로 딕셔너리가 아니라 키밸류쌍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키가 있으면 지금 이 밸류로 덮어 씌워주게 되고요. 해당 키가 없으면 새로운 키밸류쌍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과 지금 차이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업데이트만의 차별점이 뭐냐 라고 한다면 이 키밸류쌍을 하나만 주려는 법은 없고요. 이 콤마를 달아서 키 2, 다음 밸류 2 이런 식으로 키밸류쌍을 인자로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뤄볼 추가 수정 메서드는요. setDefault인데요. 이 녀석은 참 섬세한 친구예요.
왜 섬세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자, 지금까지 이 위 함수들의 행태를 보면요. 이 키가 있는 경우에요. 있는 경우에 밸류를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밀어버리죠. 그런데 이 setDefault라고 하는 함수는 아주 섬세한 친구이기 때문에 있는 키에 대해서는 이 밸류를 밀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 있는 키, 0원이라고 하는 키를 줄게요. 0원이라고 하는 키를 주고 저는 밸류로 2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0원이라고 하는 키가 있니?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근데 지금 있죠? 있는 경우에는 setDefault라고 하는 친구는 섬세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유지시킬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로 세팅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세팅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반환을 해줍니다. 뭘 반환해 줄 거냐면 내가 이 키로 갔더니 뭔가 값이 있던데? 라고 해서 얘는 뱉어주기를 20을 뱉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환된 값을 보고 아, 나는 원래 21을 세팅하고 싶었는데 20이 나온 걸 보니 기존에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값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있는 키를 한번 줘봤으니까요. 없는 키인 한번 정원을 줘볼게요. 정원을 줄 거고 밸류로 20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 정원이라고 하는 키 없죠. 그래서 안심하고 세팅을 할 건데요. 정원, 그 다음 여기 세팅 값으로 20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이 20 세팅된 거 있죠? 이 값을 그대로 setDefault가 반환해 줄 거예요. 그래서 20이 나올 텐데요. 이때 우리는 정원을 20으로 세팅하고 싶었는데 20으로 세팅 잘 됐다고 확인을 받았으니까 세팅이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setDefault였고요. 아주 섬세한 친구다 보니까 기존에 키가 있는 경우에 밸류를 덮어 씌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딕셔너리의 추가 및 수정이었는데요. 조금 가려우신 부분은 제가 실습 시간에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삭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딕셔너리의 삭제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여기 팝이랑 클리어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클리어라고 하는 건 이 말 그대로 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키를 다 밀어버리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 다 밀어버린다는 건 이 딕셔너리를 빈 딕셔너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에 한해서는 그냥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주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이 클리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함수는요. 팝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팝은 키를 지명해 줌으로써 삭제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0원이라고 하는 키가 있으니까 여기 0원을 주게 두면 이 0원이라고 하는 키에 해당하는 이 아이템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키만 줬다고 해서 이 키만 삭제되진 않겠죠. 지금 아이템, 키랑 밸류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이 같이 날아가고요. 이 0원을 삭제한다니까 좀 기분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팝이라고 하는 함수는 해당 키에 대해서 아이템을 삭제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삭제해준 아이템에 밸류를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0원의 키에 접근했더니 삭제해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밸류는 20이었죠. 그래서 이 팝의 결과로 뱉어주는 값은 20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있는 키에 대해서 우리가 삭제를 요청했었을 때는 잘 동작하는데 항상 없는 키가 문제죠. 만약 정원이라고 하는 키를 지워줘 라고 했다면 지금 이 딕셔너리 안에선 정원이라고 하는 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땐 키 에러가 터지면서 프로그램이 터져버립니다. 상당히 익숙한 전개죠. 자, 그래서 이 키 에러가 나지 않게끔 유도하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딱 그 방식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팝의 인자로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주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 인자로는 키를 주게 될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이게 없었을 때 뱉어줄 값을 우리가 정해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삭제 요청을 한 이 키가 존재한다면 이 디폴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었을 때는 이 디폴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디폴트라고 하는 값을 제가 이 empty라고 하는 문자를 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 이 키로 0원이라고 하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팝의 결과로 이 0원이 삭제가 되고요. 반환하기를 삭제한 20이라고 하는 밸류를 반환해 줄 거예요. empty는 사용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0원이 아니라 정원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원. 근데 가보니까 정원이 없어요. 정원이 없어서 이 반환할 값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인자로 세팅을 해줬던 이 empty라고 하는 문자열을 반환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키가 없었을 때까지 우리가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키 에러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 뭐가 옳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에서 다뤄볼 딕셔너리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친다고 하니까 새처럼
이 딕셔너리도 활용 사례 안 알려주십니까?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이 활용처가 무궁무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그 활용 사례를 추려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활용 사례를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다뤄볼 예정이고 추후 진도에서 딕셔너리를 지겹게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만큼은 오늘 안에 마스터해야겠지라고 하는 조급함을 지우시고 좀 차분하게 갖고 놀면서 마스터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